예, 국정기획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업무보고 1일차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3일간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18일 오늘 오전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오늘 경제 1분과는 오전 10시부터 한 2시간가량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및 올해 0%대 성장 전망, 또 민생 악화 및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등 적극적 거시 정책을 통해서 경기 민생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등 육성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 국가 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 위한 세제 지원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 강조, 내수 회복과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당부하는 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1분과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전에 있었던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업무보고가 막 12시 반까지 막 진행이 되고 바로 연이어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정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F 구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김호기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병진 교수 기획위원 그리고 허은하 기획위원 등을 포함해서 구성을 했고요. 정무조직 개편 TF는 박홍근 분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저하고 윤태범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검토 끝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와 이에 따른 재정계획 TF가 별도로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둘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통합하기로 했고 통합된 TF 분과장은 아마 오늘 중 논의가 돼서 곧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 재정개혁 TF는 일단 경제 2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TF 구성원들은 지금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TF 추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TF 구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의 정치 참여 혹은 행정 참여, 그러니까 참여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고, 다음으로 규제 TF를 만들어서 이재명 주권정부의 규제 철학과 규제 개념 등을 포함한 규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 국가 재정전략회의가 아마 7월 한 20일 전후에서 열리게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할 때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세제 개편안도 7월 말경에 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안들은 보통 기재부 내에서 한 7월 초순 중순경에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세제 개편안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 속도를 조금 더 좀 높일 필요가 있고 특별히 국정과제 전체적인 체계적인 분류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정과제 중에서 빨리 의사결정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정해서 일종의 신속과제 형식으로 우선 정리하는 것도 고민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이 업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과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좀 맞추기 위한 속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플랫폼이 이제 오후 2시면은 이제 오픈이 됩니다. 여기에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공식 현재 가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런 소통 플랫폼이 오픈이 됩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정과제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민 주권 정부에 걸맞게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를 말씀드리면 www.pcpp.g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3일간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기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그 사무실에 국민주권위원회 사무실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거기에 직접 오셔서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 관련된 보도자료도 별도로 저희들이 따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 제가 드린 말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 각 부처에서 오전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자료로 좀 배포해드리고 그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취합이 제때 좀 적게 좀 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진행하는 것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따 그 조금 뒤라도 취합이 되면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 들어주시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앞서서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를 말씀해 주실 때 정부 조직 개편이 좀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제 1분과 때 이런 기재부 개편 관련해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각 부처별 업무보고 할 때는 그 조직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은 보고되질 않았어요. 보고되질 않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정부 조직 개편 TF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국민적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가 있고 이미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들에 대해서는 그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그 관련된 그 국민들 의견을 듣고 이 듣는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예. 네. 예, 한국경제신문 정영희 기자입니다. 좀 전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근데 오전에 이제 1분과 회의에서 위원 한 분께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예산 시대를 떼어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한 취지, 그러니까 뭐 경제 상황이 변하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왜냐면 좀 이따 취합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신문 마감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업무 보고는 두 가지 크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약간 뭐 부서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조직의 업무 현황과 주요 업무 그걸 큰 카테고리 하나로 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부처의 공약과 관련된 공약 이행 계획 크게 이 두 가지로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자유로운 질문 혹은 지적 혹은 제안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개별적인 위원들 속에서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예산 기능 문제라든지 이거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예산 기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참 불편하네요.
네. 서울경제신문 박신원 기자입니다. 아까 그 재정전략회의가 7월 20일 전후쯤에 열릴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랑 관련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미 기재부가 각 부처에 이제 예산 지침을 좀 하달했고, 이미 각 부처들이 제출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이 좀 약간 변화할 수도 있는지, 그런 가능성까지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은 보통 이제 예산 편성하는 프로세스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그 대통령주의 재정전략회의가 원래는 한 늦어도 5월 중에는 보통 개최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과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재정전략회의가 7월 달로 이제 미뤄지게 됐겠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낸 것하고 그게 약간 이제 미스매치가 되는데 최대한 이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국정기획위원회도 신속과제 등을 분류하면서 주기를 좀 맞추기 위한 속도를 좀 높이는 노력을 하나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제 현재 이 업무가 대통령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과제 혹은 국정 철학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이 조율 과정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그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논의를 좀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윤나영 기자입니다. 혹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 재정 확보 방안으로 조세 지출 그 17조를 줄이는 방안이 뭐 논의됐는지,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도가 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17조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축에서 진행이 될 텐데, 조금 근본적인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TF가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경제 2분과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계획은 국정 운영 계획과 재정 계획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이제 차차 검토를 해야 되는 주제인 것이지, 뭐 구체적으로 그런 수치가 오가고 하는 것은 없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중앙일보 조수빈입니다. 오늘 오전에 과기부 보고도 받으셨는데 나중에 또 취합해서 알려주신다고는 했지만 그 대선 기간 때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범국가 AI 대전환이나 SKT 해킹 재발 방지, 그리고 R&D 예산 국가 총 지출 5% 확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니 네. 자료가 막 유출돼서 돌아다닌다면서요. 네. 기보도가 풍부하게 나와 있는데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 맞는지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 그 밖에 특별히 더 강조하신 내용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일단 제가 개별 업무보고, 부처 업무보고를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도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론이 다 포함됐느냐는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진행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별 업무 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큰 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공약집으로 공식적으로 발간됐던 것과 관련된 공약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에 대한 부처별 이행 계획을 보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다 확정된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공약의 이행 계획이라는 것도 그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될지, 아니면 채택이 되면 어떻게 채택이 될지, 이런 것까지 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초벌 단계에서 부처가 국정과제를,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초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다 논의를 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고, 때로는 어떤 것은 상당히 많은 보완과 수정 혹은 폐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고, 또 어떤 과제는 통폐합이 되기도 하고, 보완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되기도 하고 통폐합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국정과제로 정확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게 전혀 없는 상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처가 보고한 그 보고서를 뭐 유출이 됐는지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확정된 안이 아니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JTBC의 송승환입니다. 오늘 오전에 당정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기재부 업무 보고 때는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의견을 좀 오가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추경에 대해서는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예산실장이 그 당정 협의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양해가 있었던 거고요. 오늘 그 추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깊이 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논의는 없었고, 다만 그 추경이 추경 편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아마 오후에 그 추경 편성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했다. 그 추경 편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된다. 오늘 공개하고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23일 날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스케줄을 좀 제시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스케줄 정도 소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예, 손 들어주신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뉴스팀 신도경 기자입니다. 기재부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회분과는 그러면 주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이뤄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행안부 이제 업무 보고가 있다 그러면,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재난 안전 관리를 또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부서의 이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주요한 이제 공약들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정리된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들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 보고 자리를 들어가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그 내용을 좀 제가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추가되는 하신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공지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한주 위원장이 우리 일요일 날 그건 아마 이제 아마 협의를 좀 제가 하라고 좀 요청을 좀 드렸는데, 어느 시간대가 좋을지 위원장이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위원회 활동 계획을 스케줄을 세팅하고,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또 파악하고 하는 일종의 이제 예열하는 일주일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국정과제 세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또 질문도 좀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휴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참석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정 공지드린 것처럼 전체 회의는 매주 월요일 날 2시에 하는데, 지난번에 김진표 의장님을 모셔서 초청 특강을 했던 것처럼 전체 회의에는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국정과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좀 모셔서 전체 회의에서 좀 강의를 듣는 시간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예를 들면 뭐 좌우를 뭐 넘어서 예를 들면 뭐 그 백낙청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규재 주필이라든지 뭐 아니면 상임 선대위원장 했던 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어떤 좀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좀 듣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는 강사가 섭외되는 대로 또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마찬가지로 내일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곳에서 8시 반에 열리게 되고, 그러면 저의 브리핑은 11시보다는 조금 당겨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1시보다 좀 당겨서 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그러시죠? 그럼 10시 반에 할까요? 10시 반에? 그럼 9시 반에 할까요, 차라리? 9시 반에 괜찮으세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원래 오후에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오전에 브리핑을 쭉 업무 보고를 받고, 그게 업무 보고 받은 내용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그게 취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오후는 지금 보니까 빨리 끝나는 데는 4시쯤 끝나고 늦게 끝나는 데는 6시 반에 막 끝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 취합해서 뭐 이렇게 대면으로 브리핑하기엔 너무 시간이 좀 늦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오전에 업무 보고한 내용들은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거든요.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라도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근데 그건 뭐 사실 브리핑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오후 진행되는 업무 보고도 취합이 되는 대로 이렇게 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곳에서 브리핑을 할 때 1일차 업무 보고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서면으로 드리면 그 업무 보고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도 그때 좀 여쭤보시면 제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걸 보고 사전에 저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분과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